있습니다. 네. 참.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Accelerating High Throughput Virtual Screening Through Molecular Pool-Based Active Learning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을 연구하고 있고, 이제 막상 회사에 오다 보니까 논문보다는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프로덕트 개발 쪽에 좀 더 치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논문을 이제 좀 주로 본다기보다, 머신러닝 뭐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논문들, 뭐 유립스나 ICML, CVPR 뭐 이런 논문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주로 실리는 저널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중에서 좀 어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에게도 레슨이 있을 만한 논문들을 이제 찾다가 이제 오늘 발표할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문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High Throughput Virtual Screening을 이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Accelerating 가속화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논문에서 메인으로 프로포즈하고 있는 액티브 러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신약 개발 도메인 쪽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High Throughput 도메인 쪽에서 이제 뭐 20년 넘게 이제 있어왔던 컨셉인 High Throughput Virtual Screening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스크리닝은 말 그대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근데 버추얼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라는 거고, 하이 스루풋은 엄청나게 많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은, 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이제 100만 개에서 이제 10억 개 단위를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뭐 10억 개 넘는 분자들이 있는 셀을 화학 쪽에서는 버추얼 스크리닝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에나민, 징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10억 개들을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약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 물질 둘을 이제 찾는 겁니다. 프리딕션 모델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후보 물질들을 부르는 용어로 hit compound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딕션 하는 뭐 일종의 스크리닝 엔진, 서칭 엔진은 AI를 이용한 프리딕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계산화학 툴들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프리딕션 모델도 이제 되게 큰 연구 주제이고,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 이슈가 꽤 있어서 좀 그 신뢰도 혹은 뭐 활용도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컴퓨테이션 케미스트리 엔진에 버금간다 혹은 그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여튼 그래서 컴퓨테이션 케미스트리 엔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컴퓨테이셔널 스크리닝 엔진은 이제 몰레큘러 도킹이라는 거인데, 이 몰레큘러 도킹은 이제 단백질과 이 단백질을 잘 결합할 수 있는 이제 히트 물질, 라이간드라고 불리는 걸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단백질 건드리면은 암세포가 죽는다. 그러면 이 암세포 죽는데 필요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건드려야 되는 단백질에 잘 붙는 물질을 이제 찾는 게 일종의 뭐 암 치료제, 항암제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얼마나 잘 붙을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게 이제 몰레큘러 도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빠르지만 그래도 좀 여전히 이너큐레이트 하다는 어느 정도 좀 어큐러시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 계산화학자들은 이런 컴파운드들, 도킹 스코어가 큰 컴파운드들이 실제 실험에서 더 유효할 거다라고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런 가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이제 컴파운드들을 이제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데, 많이 여기서부터 이제 2019년, 2020년 논문들에 대한 프리리미너리 논문들에 대한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10,000개 스크리닝 할 때보다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넘게 이제 스크리닝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내용의 키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두 가지 논문을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뭐 10만 개, 뭐 1억 개 넘는 걸 스크리닝 할 때도 실험 합성하기 쉬운 애들을 뭐 스크리닝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논문이었고, 도킹 스코어가 높은 애들을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이 도킹 스코어 절대값이 높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는 애들을 스크리닝 해보니 실제로 히트가 될 확률이 뭐 30%다 실험에서. 네, 이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한 이 2020년 네이처에 나온 논문은, 그래서 이 19년에 나온 논문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좀 더 플랫폼화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까지 한 이제 논문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프로틴이 있고 그 프로틴에 잘 붙는 애들을 이제 찾는 게 hit identification이라는 과정이고, 그걸 실험으로 검증을 한다, 이런 플랫폼을 이제 소개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그림이 이제 키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은 0.1 밀리언이면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10억 개 이제 스크리닝 했을 때 탑 50, 스코어가 가장 이제 높은 50를 추려보니 이렇게 도킹 스코어 탑 50에 있는 애들의 스코어가 점점 더 올라가더라라는 내용의 논문 설명입니다. 즉 많이 스크리닝을 할수록 탑 50에 이 스코어가 높은 애들이 더 많이 있는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도킹 스코어가 높을수록 실험에서 실제 원하는 어떠한 단백질을 제어하는 능력이 이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1억 개를 스크리닝할 때 처음에는 이제 좀 빠르지만 부정확한 거,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지만 조금 느린 거, 그다음에 뭐 10,000개 이하일 때는 아주 이제 정확한 걸로 스크리닝을 해서 좀 컨스큐티브하게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하튼 키 메시지는 이제 뭐 1억 개 이상, 뭐 10억 개 이상 이렇게 많이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래서 이 네이처 논문, 2020년 네이처 논문에서는 1.36 빌리언이니까 13억 6천만 개를 스크리닝 하는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썼고, 그다음에 CPU는 8,000개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4 weeks, 네, 4주 28일이 걸렸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아마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벌크로 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여기 있는 테이블대로 가격으로 따지면은 CPU 8,000개를 28일 동안 쓰면 약 2억 원이라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즉 2억 원을 우리가 때려 박으면은 이 탑 50에 있는 뭐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 13.5 사이에 있는 이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되는 애들을 찾을 수가 있고, 실험적으로도 뭐 30% 이상, 뭐 10개에서 20개 사이의 유효한 물질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툴의 발전,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으로 신약 개발의 가장 처음 단계인 후보 물질을 이제 추려내는 과정, 뭐 선별하는 과정은 돈을 때려 박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되게 고무적인 논문이고요. 그렇지만 이 2억 원이라는 비용, 그리고 뭐 CPU 8,000개 사주라는 비용이 여전히 큰 코스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제약사,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파이저 이런 데에서는 이러한 실험 설계만 잘 해놨으면 2억 원이란 돈을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뭐 제약회사들이랑 미팅을 해봤을 때 2억 원까지나 들어요? 2억 원이면 그냥 실험하지 왜 이걸 이렇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코스트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스크리닝 하면 좋지만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이제 어, 일종의 챌린지 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도메인을 소개할 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스크리닝하되 효율적으로 스크리닝하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논문은 이 몰레큘러 도킹이라고 기존의 계산화학 스크리닝 툴과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예측 모델을 서로 이터러티브하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brute force라고 하면은 10억 개가 있다면 10억 개를 전부 다 도킹을 해 가지고 뭐가 이제 좋고 안 좋고를 판단하였다면 이렇게 몰팔이라고 액티브 러닝을 같이 섞어서 가장 첫 번째로 뭐 도킹을 예를 들어서 뭐 0.1%만 샘플링해서 도킹하고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나머지에 이제 프리딕션 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탑뭐 0 탑 1% 같은 걸 뽑아 가지고 또 도킹하고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이건 최종적으로 결과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보여 드리고자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거를 찾는다는 거는 를 이제 도킹 스코어가 높은 애를 찾는다라는 거를 퍼스트 스텝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실험을 수행할 물질 K개 뭐 100 개라고 해 보죠. 이 스코어가 높은 100 개를 뽑아내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서로게이트 모델이 몰레큘러 도킹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되고 이 서로게이트 모델에서 탑 뭐 100과 같은 이제 분자를 찾아서 걔네들을 이제 실험으로 넘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탑 100을 어떻게 잘 뽑을 거냐 인 거고요. 네. 그래서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말하면 X가 들어와서 서로게이트 모델 fx의 아웃풋이 이제 맥시멈이 될 걸로 생각하는 이제 뭐 100개 같은 거를 이제 뽑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예, 이 논문에서 말한 이제 알고리즘은 네, 그냥 되게 엄청 간단하고요. 네. 어떤 오브젝트 펑션 fx가 이제 그냥 도킹 스코어가 높은 거고 액퀴지션 펑션이 어떤 애들을 샘플링을 할 거냐 f head이 이제 네,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제 그 서로게이트 모델이 이제 트레이닝할 머신러닝 모델인 거고 캔디데이트 셋이 이제 스크리닝할 대상 라이브러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0.1%만 뽑아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거기서 어떤 액퀴지션 펑션을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이제 샘플들 X 개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데이터셋에 넣어 가지고 데이터셋에 넣어서 이 fx는 이제 도킹 스코어를 뽑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점점점 늘려간 다음에 이런 t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6, 7번 반복을 했다라고 하면 최종 모델이 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뽑아 가지고 이제 실험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액티브 러닝과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보통 액티브 러닝 그 차이는 이제 액퀴지션 펑션을 어떻게 놓느냐에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 액퀴지션 펑션과 서로게이트 모델을 이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액퀴지션 펑션들로는 뭐 베이지언 옵티마이제이션 많이 쓰는 이 5개들을 썼고 모델 아키텍처는 뒤쪽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랜덤 포레스트,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넷, 이제 메시지 패싱 뉴럴 넷이라고 그냥 그래프 뉴럴 넷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짚어보면 네. 액퀴지션 펑션은 랜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랜덤하 equal probability로 다른 모든 분자들이 equal probability로 샘플링이 될 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greedy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된 값 자체가 이제 높은 애들을 이제 뽑는다. upper confidence bound 같은 경우는 예측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베타가 2.0이면은 뭐 confidence interval 2인 거죠. 그래서 예측 그 predictive uncertainty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이 uncertainty가 이제 같이 uncertainty 이 mu 플러스 2 시그마가 이제 높은 애들을 이제 고르겠다. 이제 톰슨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predictive mean과 predictive variance가 나왔을 때 이거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고요, 값을. 그다음에 expected improvement, probability of improvement 같은 경우 오른쪽과 이제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렇게 여기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서. 네,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구조를 인풋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값이라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 하는 게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그 분자 쪽 뭐 몰레큘러 머신러닝에서 프리딕션 모델인데, 이제 분자 구조를 이렇게 어떠한 룰 베이스드로 이렇게 벡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화학 쪽 뭐 캠 인포메틱스에서는 많이 써왔던 표현 방법이고요. 이런 거를 이제 몰레큘러 핑거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가 주어지면은 약 뭐 512디멘션에서 1024디멘션의 벡터로 임베딩을 룰 베이스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와 랜덤 포레스트를 결합하는 모델, 이거와 그냥 피드 포워드 뉴럴넷을 결합한 모델, 이런 것들을 이제 썼고요.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메시지 패싱 뉴럴넷이라고 이제 그래프 뉴럴넷을 이제 썼습니다. 뭐, 네. 그냥 이렇게 어떠한 아톰의 피처를 만들 때 원래 가지고 있던 피처와 주변에 있던 노드의 피처를 이제 어그리게이션해서 새로운 이제 엣지 피처를 이제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노드 피처들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거 풀링,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프리딕터에 넣으면은 그 분자의 물성이 예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베리언스를 쓰는 게 베리언스 값을 활용하는 게 가장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뭐 액티브 러닝 같은데 uncertainty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이 GNN, MPNN을 쓴 경우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이러한 로스 펑션을 이제 썼습니다. 이 로스 펑션은 이제 베이전 뉴럴넷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키 페이퍼 중 하나인 알렉스 캔달과 야린 가리 쓴 What Uncertainties Do We Need in Bayesian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에 나온 이 로스 펑션이고요. 이제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언설튼티가 이제 다르게 추정하고 싶을 때 쓰는 이제 로스 펑션이고, 이러한 uncertainty를 뭐 algebraic uncertainty, 뭐 heteroscedastic uncertainty, 뭐 algebraic uncertainty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feed forward neural net 같은 경우는 이 몰레큘러 인풋 자체가 벡터이고 그냥 투 레이어 이제 feed forward neural net을 썼는데, 이 feed forward neural net에 이제 MC dropout with dropout probability 0.2를 가지고 썼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어찌됐건 그 MPNN을 쓸 때 따로 이런 모델 언설튼티를 추정하지 않았다는 게 좀 뭐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어떤 모델 아키텍처가 좋나, 어떠한 이 액퀴지션 펑션이 좋나를 이 사람들이 먼저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풀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1억 개 가까이 되는 거를 이제 스크리닝 할 텐데, 10,000개짜리는 사실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하는데 GPU 한 장 썼을 때 뭐 3분에서 10분이면 다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스몰 셋에 대해서 이제 10,000개만 가지고 이제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thymidylate kinase라는 어떠한 단백질에 잘 붙는 물질을 이제 찾기 위한 거고요. 처음에는 1%, 이 10,000개 중 1%, 100개만 가지고 모델을 이니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100개씩 이제 액퀴지션 해서 이제 최종 6번 이제 트레이닝 한 거고요. 이제 10,000개에 대해서 계속 뉴럴 네트워크를 이 100개를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도킹 스코어, 뉴럴 네트 트레이닝 하려면 도킹 스코어를 이제 뉴럴 넷이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킹을 100번을 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600번을 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새로 액퀴지션 한 거가 실제 탑 100에 있을 확률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이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6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탑 100에 있는 애들이 절반만 찾아줬고 졌고, 그다음에 feed forward neural net, message passing neural net 같은 경우는 네, 뭐 60에서 70% 정도 이제 찾아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뉴럴넷 계열에서는 이제 acquisition 펑션들의 성능이 어 많이, 네, 이 정도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그중에서도 이제 greedy acquisition 펑션이 가장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어 이걸 이제 10,000개에서 1%씩 샘플링 하던 거, 1%가 100개이면 이걸 50,000 개에서 1%씩 샘플링 하는 거를 이렇게로 바꿔 보았을 때 똑같이 뉴럴넷 내지는 이제 메시지 패싱 뉴럴넷이 더 좋았고, 역시 greedy acquisition 펑션이 가장 성능이 좋았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데이터를 늘려 보았습니다. 2.1 밀리언 210만 개까지 이제 늘려 보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200만 개까지 늘렸으니까 처음에 이제 몇 개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지, 그리고 한 번씩 더 뭐 에퀴지션을 할 때 전체 셋에서 몇 프로 에퀴지션 할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해 보았고요. 대신 여기서 에퀴지션 펑션은 이전 어블레이션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던 greedy acquisition만을 이제 시도해 보았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에퀴지션 한 애들의 에퀴지션 한 애들의 수가 이제 많을수록 이제 좋았고, 이 경우는 이제 이터레이션을 1, 2, 3, 4, 5, 6, 네, 6번 했는데, 네, 6번 했는데 금방 그 거의 100%에 가까운 애들을 이제 찾았음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0.1%로 6번 했을 때는 이제 80 몇 프로 정도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늘려가 봐도, 네, 이렇게 네, 늘려갔을 때 이제 늘려가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배치 베이스 온 옵티마이제이션, 배치의 사이즈가 이제 클수록 이제 더 많은 애들을 이제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음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요. 네, 이렇게 찾아지는 애들이 여기서 탑 1000을 찾을 확률, 예를 들어서 네, 탑 1000을 이제 찾을 확률이 을 보았는데, 이 탑 1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도킹 스코어의 분포가 이렇게 거의 가우시안 분포인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신기하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인데 이 빨간 선에 이제 해당되는 게 탑 1000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1등부터 뭐 쭉쭉쭉 등수를 매기면 여기서 이제 1000등이 잘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렇고요. 그러면 이 거의 끝테일에 있는 애들을 이제 찾아야만 하는데, 이 끝테일에 있는 애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최대한 많은 애들을 이제 도킹을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끝테일에 있는 애들을 찾기 어,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거라고 위해 이렇게 액티브 러닝을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싱글 익스페리먼트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0.4%씩 뭐 점진적으로 이제 늘려갈래, 아니면은 뭐 2%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에퀴지션 0.4% 할래, 이니셜라이제이션 0.4%하고 에퀴지션 2% 할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이제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페이드된 게 이제 앞선 실험에서 했던 그 결과와 이제 똑같고요.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0.4%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한 방에 2% 애퀴지션 한 게 이니셜라이제이션 2% 하고 애퀴지션 0.4% 한 것보다 이제 더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퀴지션 할 때의 사이즈가 이제 커야 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2.1 밀리언이 많다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는 몇십억 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작은 수여가지고 이 실험만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
한번 액퀴지션 할 때 배치 사이즈는 이제 커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 해야 이제 탑스코어 몰레큘을 최대한 많이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논문도 사이트하고 이제 실제로 실험까지 같이 해서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개 혹은 그 이상을 이제 도킹을 하고 실험까지 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신약 개발팀에서 제약사와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들도 아마 최소한 1억 개 이상을 스크리닝을 하는 게 이제 목표일 텐데요. 이제 2.1 밀리언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일반인이 들었을 땐 클 수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여서 1억 개 이상을 이제 스크리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1억 개 샘플링 1억 개를 스크리닝할 때 이제 0.4%, 0.2%, 0.1% 이렇게 똑같이 배치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역시 이제 0.4% 정도로 이제 많이 배치를 이제 샘플링을 해야 이제 1억 개 중에서 탑 5만 안에 드는 거를 이제 80% 이상 이제 찾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 단백질이 바뀌어 가지고 이 도킹 스코어 분포가 좀 달라졌는데 이 도킹 스코어 분포에서 되게 테일에 있는 것들 5만 개도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엄청난 조그마한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네, 로그 스케일로 보면은 네,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만 개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80% 이상을 찾을 수 있다라고만 해도 되게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억 개 100 밀리언을 스크리닝 하는데 제가 어림셈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써 가지고 CPU 2,000 개로 이렇게 1억 개를 스크리닝을 하면은 약 1,500만 원이 들고 이제 2,000개 CPU로 약 10일 정도 들게 각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베이지한 액티브 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5만 개 중 이제 87.9%가 찾아졌고 거의 90%인 거죠. 뭐 45,000개 조금 안 되겠네요. 근데 대신에 이 탑 45,000을 찾는데 이제 어 이 논문에서는 약 40배에 가까운 도킹 calculation을 이제 줄일 수가 있었다. 2.4%만 스크리닝을 하는 거니까 40배 이상 이제 타임과 코스트를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00 CPU만 쓰면은 하루 미만 걸릴 거고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기준으로 400,000 원이라는 이제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NN 모델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추가 시간이 들 수가 있겠지만 어 네 일단 1억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억에 엄청나게 크게 코스트를 리듀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이 도킹을 돌리기 위해서 어 아예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1024 스레드인데 1024 스레드면은 하루 12 시간이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비용은 그냥 안 드는 거고 전기세만 드는 거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뭐 GPU 컴퓨터가 있으니까 내부 서버만으로도 반나절이면은 예를 들어서 제약사와 의뢰한 프로젝트 하나를 뭐 한 스텝 뭐 한 사이클 돌릴 수가 있는 건데 어 만약에 1억 개를 전부 다 이제 스크리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 뭐 클러스터 기준으로 20일 넘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약사와 의뢰를 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하고 결과 주고받는데 뭐 정리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뭐 이틀 걸렸다라고 하는 거랑 20일이면 3주 걸렸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트라이얼 앤 에러를 겪고 뭐 실험까지 검증을 해 보는 단계 피드백 받고 하는데 되게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지난 1 년간 본 논문 중 좀 제 입장에서 실용성이 되게 높은 논문 회사에서 당장 써먹을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된
되었고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 분야 제 연구 분야에서 되게 좀 practically meaningful한 논문이었는데 사실 이런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OLED 머테리얼을 발굴하는 뭐 이런 AI를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OLED 머테리얼도 이런 계산학 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뭐 제 대학원 때 했던 것과 그런 거였는데 똑같이 그런 것도 되게 코스트 익스펜시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필드나 이제 머테리얼 사이언스 필드 같이 되게 미닝풀한 데이터가 꼭 실험을 해야만 할 때 실험으로 레이블이 얻어지거나 실험으로만 뭐 검증을 실험으로 꼭 검증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타임 컨수밍하고 코스트 익스펜시브한 분야에서 이러한 어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이 experiment validation 대신에 이제 실제 실험 대신에 한번 그 중간에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 툴 시뮬레이션 엔진이 서로게이트 모델로 유틸라이즈 되어서 이런 걸 머신러닝 모델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 뭐 부스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에게 설명을 할 때 뭐 오라클에 가까운 모델과 이제 머신러닝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을 이제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알고리즘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액티브 러닝이고 우리의 목적은 최대한 시간과 돈을 적게 써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서칭해서 원하는 물질을 찾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최근 1년 사이에 또 제가 머신러닝 모델 논문은 많이 팔로우하지 못했지만 지난 1년 사이에도 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이 되게 팬시한 이제 뭐 모델 아키텍처나 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AI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테크닉이 제 분야에 한정 지으면은 좀 프랙티컬하지는 못했고요. 뭐 트랜스포머 같은 게 그렇지만 이렇게 좀 뭐 코스트와 뭐 시간을 줄이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제 뭐 연구 뭐 프로덕트에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이 저는 좀 산업에 있어서 어 전략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여서 네 이 논문을 리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프랙티컬하기는 되게 심플하지만 액티브 러닝이나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페이퍼들을 보면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UCB나 그냥 이런 방법들이 되게 안 좋게 나오잖아요. 샘플 네. 직접 찍어봐도.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좀 더 괜찮은 네. 방법들을 굳이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오히려. 말씀하신 더 괜찮은 방법의 예시 같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질문을 이해해 보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도 네. 컨피던스나 뭐 프레딕티브 언설턴티 사용하지만 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레디언트 정보를 이용해서 네. 그레디언트 크기 가지고 언설턴티를 대신 매저한다던가 네. 아니면 좀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그냥 단순히 뭐 컨피던스나 어떤 스코어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실제 그 샘플 임베딩에 네. 뭐 다양하게 좀 샘플링 한다던가 좀 이런 테크닉들을 많이 적용하거든요. 왜냐면 네. 그냥 어떤 단일 스코어를 정의해 놓고 그냥 계속 탑 K를 치다 보면 당연히 다양성이 없어져 가지고 오히려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도 있고 아니면 서브 옵티멀 프로블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액티브 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이슈로 알고 있어서 네. 오히려 프랙티컬하게 적용을 해보려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아, 같은 비용을 들더라도 좀 더 다양하게 네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에 사실 액티브 러닝 더 나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OD 예를 들어서 uncertainty가 높은 애를 acquisition 한다라는 문제로 뭐 국한을 시키자면은 어떻게 보면 uncertainty가 높으면은 OOD에 있고 OOD는 정보가 없으니까 더 정보 모델 개선에 필요한 인포머티브한 데이터를 샘플링 하자라는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먹히려면은 uncertainty 자체가 에스티메이션이 잘 돼야 하는 거고 똑같이 uncertainty가 에스티메이션이 잘 된다라는 거를 평가하는 여러 뭐 태스크들이 혹은 뭐 문제들이 OOD 디텍션 뭐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OOD 디텍션을 잘한다 뭐 uncertainty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랑 uncertainty 바탕으로 액티브 러닝을 잘한다, 베이전 옵티마이제이션을 잘한다랑 저는 거의 비슷한 철학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종 골은 다를 수 있어도 네 아마 OOD 쪽 연구를 도엽님이 하시니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그렇고요. 오히려 액티브 네. 러닝에서는 uncertainty 자체가 의미해주는 게 알려주는 정보가 많이 있지 않지 않나요? 하나의 지표일 뿐이지. 아 그렇 액티브 예 러닝이 근데 언서턴한 네. 샘플 고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1분 미만 남았다고 해 가지고 그 말씀드리면 1분 아, 예. 댓글로 남길게요. 근데 화학 쪽에서 uncertainty 추정 연구들도 계속 있지만 어 이게 뭐 데이터셋의 한계든 모델의 한계 등등이 있어서 좀 뭐 벤치마크 데이터 모델의 한계 등등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아직 좀 부족하다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더 further 연구가 필요하긴 하다 정도로만. 다만 네. 일단 그건 그거고 practical하게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서 최대한 뭐 코스트 뭐 세이빙 하려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이 그런 맥락이다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미만 남았다고 해서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제가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더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